이지스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메디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급여 진료 사전 설명 확인 동의서 출력 기능이 이번에 이지스에 추가되어서 이 기능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이제 전면 시행이고요. 이게 사실은 올해 1월 1일부터 고시가 변경이 돼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단은 준비 시한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오는 동안에 유예가 됐던 거고요. 병원급에 한정됐던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범위가 이번에 의원급까지 올해부터 확대되었다라는 거,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 제도라고 일컫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로, 하나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정해진 고시의 서식대로 공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원내든 아니면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급에서는 현재 심평원에 아마 전산으로 등록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의원급은 아직 심평원에 코드와 가격을 등록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취지는 그래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비급여 검사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비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했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제 총 564개 항목에서 특히 예방접종이라든가 치과시술, 그 다음에 하지 정맥류 같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 615개의 항목이 대분류와 중분류, 그리고 심평원의 코드 분류로 체계화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 코드를 일단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가격 고시와 그 다음에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시행하는 사전 설명서 또는 동의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장이 직접 하거나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원장이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2021년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가 되어서 이번에 이지스 전자 차트에 여기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기능이 있고요. 비급여 코드를 매칭하는 그런 기능은 기초 코드 등록에서 하면 되고, 비급여 코드 등록 및 수정, 이 작업이 있고, 별도의 비급여 창의 설정이 기초 코드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비급여 코드 리스트를 인쇄하고 원내에 붙일 수 있는 건 인쇄물로 출력하는 거, 또는 이제 필요하면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 마지막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 동의서를 접수창이나 외래 진료에서 출력하는 방법,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급여 코드를 기초 코드 등록에서 매칭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 차트에서 기초 코드 누르시고, 우리가 코드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첫번 코드를 누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초 코드 창이 뜨겠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미 보험으로 처방되는 코드는 여기서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코드가 없는 것들 만들어서 쓰는 비급여 코드를 사용할 때만 기초 코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 비급여 코드인데, 예를 들어서 수면료가 있잖아요. 수면료. 그러면 수면료는 우리가 보험 코드가 있죠. 보시면 EA00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료 코드 같은 경우는 청구 코드가 있죠. 이거는 여기서 등록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이런 코드는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 코드하고 여기 있는 코드의 의미가 틀려요. 이 코드라고 하는 이 비급여 항목 매칭 등록 수정에 나오는 코드는 이미 심평원에 표준화된 비급여 대상 코드예요. 보험 코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EA004를 찾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찾지 마시고요. 어떨 때 적용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처치 중에서 초음파를 하는데, 여기 비급여 코드라고 정해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항목을 찾고 여기에 있으면 여기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한다고 하면, 여기면 심장 경음부 초음파 있죠. 요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잡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잡고자 하는 걸 하나만 잡아서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청구 코드가 있기는 해요. 근데 비급여 또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급여 코드로 잡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부 초음파는 왜 코드가 없냐는데, 복부 초음파는 거의 본인 부담 80% 또는 급여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없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내가 초음파를 비급여로 코드를 만들겠다 그러면 기존에 등록된 코드 요걸 더블 클릭하시고 처치에서 진단 초음파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겠죠. 심장 초음파 EB43100 여기 있죠. 이거는 청구 코드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로 하는 코드라는 명확한 그 설정이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이 코드를 비급여로 할 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기존의 코드를 잡을 때는 이 비급여 코드 항목만 매칭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면 돼요. 오라판 같은 약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사실은 약제 코드는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오라판 같은 약제도 원내에 비급여 약제도 여기서 잡으시면 안 돼요. 약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요거는 다른 데서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더 잡아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초음파도 있고, 그 다음에 당장은 초음파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저희는 내과라 해서 특별하게 잡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나는 초음파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기존의 코드 중에서 내가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영문명 찾아볼게요. 캐로티드, 그쵸? 요거 한번 잡아볼게요. 이건 잡혀 있네요. 뭐 또 하나 잡아보죠. 뭐 예를 들어서 기타 초음파 요거 하면 되겠네. 이렇게 했을 때도 내가 하고자 하는 코드를 설정할 때 비급여 코드를 누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진단 초음파를 하고 기타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뭔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거는 뭐 제가 임의로 만드는 거니까 꼭 이게 아니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격을 공지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만드시면 돼요. 비급여 코드 매칭하는 건 이제 아시겠죠? 다시 강조드리지만 급여로 하는 검사는 여기서 못 찾습니다. 급여로 또는 비급여로 하든가 이런 검사 코드도 보험 코드가 없는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찾지 마시고 이제 두 번째 비급여 코드 등록 및 수정,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초 코드에서 이번에 생긴 게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관리, 이 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잡은 게 있죠. 두 가지. 제가 이 아래 거는 두 개를 잡은 겁니다. 여기서 출력 옵션을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항목 중에서 고지를 안 할 거야,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제를 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최고 비용하고 최저 비용이 없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용자 코드 중에서 비용이 없는 항목들 있잖아요. 요것들은 사용자 코드 비용, 요거를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사용자 코드 비용은 원래 정해져 있던 비용이니까 비급여에서 설정해 놓은 기초 자료에 있는 그 가격을 그대로 가져올 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잡아 놓은 요 가격을 참조해서 가져오는 거고, 실제 가격을 요 옆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단순 초음파를 내가 4만원에 하겠다, 심장 초음파는 7만원에 하겠다, 그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순 초음파의 가격이 변동이 있다고 치면 여기다 적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한 최저 2만원에서 4만원 한다, 그럼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비용과 최저 비용 플러스 최고 비용은 둘 중에 하나를 설정해서 정해 주셔야 됩니다. 즉 가격이 일정하게 단일화된 거는 비용에다가, 가격 폭이 있는 것들은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 두 가지를 적으시면 되겠죠. 특이사항은 별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는 고시에 적혀져 있어요. 이 특이사항이 어떤 것들을 내역을 적는다고 하는데 좀 그 복잡한 얘기 같아서 혹시나
두 번째 비급여 진료 비용 고시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소한 사용으로는 이렇게까지 하시면 됐고요. 치료 재료대나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결정해서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내시경이다. 그러면 치료 재료대라고 보기에는 약제비 같은 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자, 그러면 하나, 수면 내시경 비용을 어떻게 만들지? 수면 비용 같은 경우는 휴먼 코드는 분명 여기 비급여 코드에 없다 그랬죠. 급여로 돼 있으니까. 또 보프 초음파는 어떻게 만들지? 그건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코드 추가로. 그래서 보험 코드를 있는 것들은 보험 코드가 있어서 주로 급여로 처방되는 것들로서 기초 처방 코드에 비급여 코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은 코드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수면료 한번 볼게요. 수면 내시경, 수면 EA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비급여 코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만들게요. 대장 내시경 수면요. 그럼 요거를 참조해서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요거는 명칭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수면요. 이름은 기초 코드에서 코드화된 것들은 못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런 단수 초음파라든가 이 정해져 있는 명칭은 여기선 고칠 수 없어요. 요것만 고칠 수 있어요. 수면요 하고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화살표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마지막 글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용자 코드 비용이 있잖아요. 요것도 최저를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르니까 이 정도 나오죠. 최고 비용을 이렇게 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행위료나 치료재료대 이런 거는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모든 거는 다 여기 행위료에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약은 이제 어디서 하느냐? 요 약집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오라팡이 주로 좋은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코드 추가를 눌렀을 때 여기 검색 기준이 사용자 코드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좀 알고 계세요. 여기서 내가 오라팡종을 찾으시면 이렇게 약이 나오죠. 그럼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시면 명칭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오라팡하고 이렇게 대장 정별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용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요 4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제 요거는 변동이 없겠죠. 뭐 상한하고 하한이 없으니까 요거는 비용으로만 하나 이렇게 4만원 쓰셔야 됩니다. 사용자 코드 비용은 기초 코드에서 만드는 여기 비급여 금액 요거고요. 실제 고지할 금액을 여기 비용에다 적어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뭐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장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추가됩니다. 재증명 수수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에서 아마 될 겁니다. 이제 통원 확인서로 해볼까요? 통원 확인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일반 선택하고 일단은 지금 보면 재증명 수수료 여기 있겠네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통원 확인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이것도 없기 때문에 항목을 제가 설정해 줄게요. 그럼 여기서 항목 코드 추가를 하고 여기서 통원 확인서 이것도 코드가 좀 불편한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사용자 코드 이거를 가지고 와서 검색을 하시고 붙여넣기 하고 그러면 선택을 해야겠죠. 더블 클릭 이렇게 통원 확인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중분류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 부분 뭐 기타로 하셔도 되고 당장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서 비용만 입력을 해 놓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받는 비용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항목 추가를 해서 여기 다 나오네. 이걸로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통원 확인서 이걸로 하셔도 되겠네요. 입퇴원 확인서 더블 클릭하시고 코드를 확인서 통원 확인서 이걸로 만드셔도 되겠네요. 항목 추가해서 나오는 항목은 여기서 만들면 되고 없는 것들은 코드 추가를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단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진단서는 됐고 일단 요거는
삭제하는 방법은 항목을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코드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목 추가, 뭐를 한번 해볼까요? 진료 영상 이런 것들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진료 영상 CD하고 저희 병원 일단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10,000원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비급여 코드를 결국 이것을 왜 만들어 놨느냐,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리스트 인쇄해서 이거를 고지하는, 원내에다 고지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뭐 따로 여기에 관련된 파일을 비급여 안내서를 출력물로 만든다 할 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구현한 게 바로 이 인쇄 항목이니까 이렇게 각 항목에서 행위료 인쇄, 그래서 출력, 치료제 있으면 만들고, 약제비 인쇄 출력, 그 다음에 재직명 수수료 인쇄 출력, 이렇게 해서 원내에 고지해 놓으시면 되고, 엑셀 파일도 각각 만들어서 필요한 항목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서 출력하는 부분, 이게 동의서라고 하기도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환자한테 고지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사인을 받게 돼 있으니까 동의서로 저희가 간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 출력하는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접수창에서, 하나는 외래치료창에서. 먼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왜 접수창에서 하고 진료창에서 동의서 출력을 해야 되냐, 오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어떠한 비급여를 항목을 알고 있다면 접수 리스트에서 동의서를 출력해서 받는 게 빠르고요. 오더 후의 결과에 따라서 동의서를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따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를 접수를 하고, 예를 들어서 환자 접수 이지스 이렇게 해서 접수를 했죠. 접수 처리를 해 놓고요. 확인. 일단 접수 처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환자가 오늘 예를 들어서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하고 오락 판정을 처방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비급여 고지 동의서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락 판정 그리고 단순 초음파, 예를 들어서 심장 초음파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 항목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쇄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출력물 형태는 이렇게 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항목들이 선택한 게 이렇게 추가가 되고 여기 동의서 서식으로 나와서 이걸 출력해서 보관해 놓으시면 돼요. 향후에 타블렛이 연동이 되면 아마 조금 더 편리해질 것 같아요. 당장은 프린터에서 서명하고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진료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기 편집창에서 비급여 동의서 요걸 꺼내 놓으셔야 돼요. 요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오더를 낼게요. 진료 환자 더블 클릭하고, 이 경우는 오더를 내겠죠. 그럼 오더 낸 항목이 비급여 동의에 해당이 되면 바로 인지가 돼서 뜨기 때문에 편리해요. 캐로티드로 해볼까요? 이것도 돼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다고 하고, 비급여 동의서를 누르시고 그렇게 선택이 된 게 보이시죠? 만약에 항목을 추가로 더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혹시 오더가 안 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쇄를 누르세요. 그러면 동의서 똑같이 출력이 되고, 지금은 파일 형태로 보여드릴 거니까 아까랑 동일한 비급여 진료 사전 설명 확인서라고 뜨죠. 요거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실에서의 출력하는 방법과 진료실에서 출력하는 방법의 차이를 정확하게 좀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이번 3월 18일 이후에 적용된 비급여 진료 사전 설명 확인서 동의서 출력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약하자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 코드 매칭하는 방법, 코드 등록하고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인쇄하고 엑셀하는 출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의서를 실제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1번은 기초코드에서, 2, 3번은 새로 생긴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 관리 창에서 하는 작업이고, 마지막 4번에 대해서는 접수창,
외래 진료창에서 할 수가 있고, 접수창에서 동의서를 출력하는 경우는 직원이 어떠한 비급여 항목인지를 알고 있는 경우, 그래서 진료실에 먼저 예약된 환자들을 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고, 외래 진료는 이제 오더를 낸 상태에서 출력하는 경우 그래서 하시면 되고, 이 동의서는 처음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직접 받아도 되고 직원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모처럼 그 비급여 코드 진료 비용 고지 관련해서 전자차트에 반영된 내용이 헷갈리는 게 많다고 판단하는데, 고시 내용이 복잡하지 프로그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기능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